潮汐追，我听。 중국 문학사에서 희곡의 출현과 발전은 특이한 궤적을 보인다. 특히 서양 문학과 대비해보면 그 특이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사시와 서정시가 출현한 이후 희곡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반면 서양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전개된 중국 희곡사는 두 가지 형태의 커다란 흐름, 즉 악곡계 희곡과 시찬계 희곡의 생성 및 변화가 그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고대 중국 희곡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사시가 먼저 등장하고 서정시가 나왔다. 그 다음 비극과 희극으로 알려져 있는 희곡이 출현하였다. 먼저 서사시, 즉 에픽은 가수나 시인이 이야기를 혼자서 말로 풀어내는 공연이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 후 기원전 7세기가 되면 서사시보다 길이가 짧고 음악이 강조된 서정시가 등장한다. 서사시가 단순한 운율에 맞추는 낭송인 반면 서정시는 다양한 운율을 담으면서 리라와 같은 악기 반주에 곁들인 노래였다. 고대 그리스 사회가 민주정이 되면서 문화를 즐기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아지며 이들을 위한 공연이 필요해졌고 한 사람이 읊는 것에서 벗어나 합창 서정시 형태가 발전하게 된다. 서사시와 서정시를 뒤이어 드디어 희곡이 등장하게 된다. 희곡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말하고 노래하고 몸짓을 해나가면서 행동으로 사건을 재현하였다. 배우들은 좀 더 실감나게 하려고 등장인물이 성격과 지위에 맞는 가면과 복장을 사용하였다. 관객들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들이 행위와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즐기게 되었다. 행위로 무대 위에서 표현한 이것이 바로 드라마, 즉 희곡이다. 최초의 드라마는 그리스 비극이다. 기원전 534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있던 아고라 광장에서 디오니소스 제전이 열린 때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다. 비극은 한자만 보고 해석하면 슬픈 희곡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 비극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염소의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다. 염소는 다상과 정력의 상징이다. 염소는 디오니소스 신과 잘 어울리는 짐승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트라고디아, 즉 우리가 흔히 비극이라고 부르는 희곡이다. 한편 희극은 우스운 희곡의 의미가 아니라 비주류, 즉 아웃사이더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즉 당시 권력자들이 거주했던 아테네 도시 중심가에는 거주할 수 없고 변두리에 살았던 소외된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던지는 조롱과 풍자 그리고 음담패설이 충만했던 노래가 바로 희극인 것이다. 중국에서 희곡의 성립은 서양에 비해서 매우 늦었다. 본격적인 희곡이 중국에서 출현한 것은 이른바 잡극이 성행했던 13세기의 원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이전의 오랜 시간은 희곡사의 전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북방에서 발생한 잡극은 원대의 그 정점을 드러낸 이후 다음 시대인 명대에 들어서자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그 대신에
남방에서 기원한 남이에서 발전한 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명대 후기 이후에는 소주에서 일어난 곤곡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 곤곡도 청대 중엽에 이르러서 갑자기 나타난 피황이, 즉 지금이 경극에게 그 지위를 빼앗겼고 그 이후에는 경극을 비롯한 각 지방의 지방극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다. 이것이 중국 희곡사의 커다란 줄기이다. 교토대학 명예교수 김문경은 시찬계 문학 실론이란 글에서 중국 희곡사는 악곡계와 시찬계라는 두 커다란 흐름이 존재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김문경 교수의 시각에 입각해 중국 희곡사의 발전 궤적을 추적하면 흥미로운 점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고전 희곡은 가곡과 대사를 통해 연출하는 가극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되지만 원대의 잡극이나 남이 및 명대 이래의 전기나 공곡 등은 청대에 생긴 경극과 그 밖의 다른 지방극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잡극이나 전기 등 일찍이 희곡사의 주류를 차지한 희곡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에서 볼 수 있는 장당구에 의한 가사로 고정된 멜로디 가곡, 즉 곡패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여러 차례 이어가는 것으로 극을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악곡계 희곡이다. 이에 비하여 경극을 비롯한 지방극의 대부분은 대체로 실원 내지 시번에 의한 제형구의 가사를 고정된 멜로디와 길이를 정하지 않고 다만 똑같은 가락 가운데에서 리듬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한국의 판소리와 중국의 설창예술인 곡예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 희곡사에서는 사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자를 악곡계 혹은 연곡체라 하고 설창곡예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후자를 시찬계 혹은 판식 변화체라고 부른다. 악곡계는 우선 고정된 멜로디를 가진 특정한 곡패가 있고 그 멜로디에 합하여져 장당구의 가사를 짓는 이른바 전사 방식을 취한다. 반면 시찬계는 제헌구의 가사가 있고 이에 음악이 보태진다. 즉, 이 두 양식은 그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극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악곡계, 시찬계 두 양식의 흐름으로 중국 희곡사를 해석해 나가면 희곡사의 범주를 넘어 희곡의 전 단계로서의 강창문학, 희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설, 시찬계 희곡의 주체가 되는 칠원시의 기원과 전개, 근채시의 성립, 불교 악무, 당대에 출연한 사 등 문학사의 여러 면으로 확대해 연구할 수 있다. 이제까지 중국 희곡사에서 악곡계와 시찬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은 악곡계가 지식인이나 문인층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인데 비하여 시찬계는 대개 민간에서 구전으로 정신될 뿐 기록되지 않았고 희곡사가 오로지 지식인이 남긴 문헌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자의 계층 분화는 중국 문화와 사회 전체의 특질과 구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 희곡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중국 희곡사를 악곡계와 시찬계의 두 흐름으로 이해하면 문인과 민중, 도시와 농촌, 중앙과 변방, 고유문화와 외래문화 등 중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희곡사를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